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김수연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율천 중대재해센터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벌써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총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10건이라고 합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일 그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석재 채굴업, 석유화학업, 건설업, 업종 가릴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율촌에서도 대응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저희 예상했던 대로 이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 관한 Q&A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및 자문을 수행하신 정대현 변호사님과 함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있어서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은 연간 사망사고의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작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비정형적인 작업들이 많고 그 개별 작업들이 추락이나 게임이나 충돌 등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업 단계별로 보면은 그 투입되는 인력도 굉장히 편차가 많고 투입되는 작업이나 어떤 그 투입되는 업체들도 굉장히 변경이 많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 전반에 있어서 일률적인 안전보건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과 비교해서 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내고 개선 요소를 찾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에 유리한데요.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작업들은 단 1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 그 얘기는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나 개선 조치도 단 1회밖에 없다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도 그러한 유해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 단계에서도 개별 작업마다 사전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한 조치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도 공사 작업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이제 도급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정의 규정을 보시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에서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를 명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건설공사 발주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의 규정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은 건설공사를 발주했냐, 그리고 만약에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시 도급인으로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니까 안전보건 조치를 잘 이행하도록 관리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흔히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업도 아니면서 어떤 제3의 장소에다가 어떤 공사를 이렇게 발주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이 건설공사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상의 책임이 없느냐, 이 문제는 실제 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컨대 뭐 석유화학 공장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 내부에 어떤 그 공장의 증설 이런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만약에 그 공사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설비가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나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그러니까 건설공사 작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 위험 요소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또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공장 지붕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공사 자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추락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작업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공장이라는 사업장, 장소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발주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발주자도 건설 현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직접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부담하는 의무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수준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걸 또 주의해야 된다. 준비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번 Q&A를 통해 건설공사는 비정형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좀 알았고요. 그리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해서 이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그 발주자의 의무도 모두 다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하단에 율촌 웹사이트 중대재해센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보다 유용한 법률 정보와 주요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